네, 3월 21일 월요일 우리 김영미 매니저와 함께하는 영민한 투자 한번 힘차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지수가 좀 지지부진한 것을 감안하면 그래도 종목별로는 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 네. 같은데 어떤 섹터에 좀 주목해 보면 좋을까요? 어쨌든 이벤트 드립은 이제 끝났잖아요. 네. 뭐 지정학적 리스크도 그렇고 통화정책 이벤트도 이제 다 끝났기 때문에 뭐 이번 주는 개별 종목 장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좀 높다. 오늘도 지금 장 초반의 분위기를 보면 섹터 전략이라기보다는 그냥 모멘텀이 부각되는 개별 종목들 위주로 좀 움직이잖아요. 네.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또 좀 뜨거운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대통령 집무실 이전. 용산으로 이제 대통령 집무실을 이전한다는 것 때문에 관련된 수혜주들이 오늘 또 급등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일부 이제 또 지정학적 리스크와 관련해서 뭐 리스크 자체는 조금 완화가 됐지만 유가가 다시 좀 올라가고 곡물 가격, 그다음에 에너지 원자재 가격이 다시 조금 상승을 하다 보니까 뭐 그런 것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나름대로 이제 모멘텀 플레이를 조금 하고 있는 상황이다. 아무래도 이제 지난주 일주일을 우리가 복기를 한번 해보면 되짚어 보면은요. 실제로 미국 증시는 2010년 11월 달 이후로 주간 단위로는 가장 큰 폭으로 상승을 했어요. 우리 코스닥 지수도 코스피 지수도 마찬가지로 뭐 코스피는 조금 덜하긴 했지만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바닥에서 상당히 좀 강하게 반등이 좀 잘 들어왔기 때문에 3거래일 연속으로 상승하고 끝났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은 지수 자체는 조금 숨고르기 하고 있는 거다. 다만 뭐 지수가 이렇게 많이 빠지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외국인들이 이제 선물 매도가 조금 늘어나면서 코스피는 한 0.4% 정도 빠지는 거지만 코스닥은 이제 보합권 정도 수준에서 등락을 이제 반복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3월 말까지는 특별히 큰 이벤트가 없어요. 이렇게 이벤트가 없을 때는 당연히 이제 개별 종목 장세, 개별 종목들이 어떤 모멘텀에 주목을 좀 해야 되는 상황이다. 낙폭과대 성장주들에 대한 이제 투자 심리가 살아나고 있잖아요. 이 돈나무 언니가 사실 이제 조금 한숨 났다 이런 보도들이 이제 미국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만큼 이제 성장 섹터 종목들이 각종 악재들에 이제 조금 시달리면서 거칠게 이제 가격 조정을 좀 받았었는데 오히려 이제 지수가 살아나는 과정에서 탄력적으로 이제 낙폭과대 성장주들이 반등을 좀 하고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넓게 보면 이제 새 정부 출범과 관련되어 있는 정책 수혜주들을 계속해서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3월 말까지는 큰 이벤트가 없기 때문에 종목별로 대응해보자라는 의견과 함께 또 낙폭 과대 구간에 있는 성장주 그리고 정책 수혜주에 주목해보자는 의견 주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영민 DJ가 편입했던 종목들 리뷰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NHN 벅스부터 리뷰해볼 텐데 오늘 장중에 15% 넘게 급등하기도 했는데 수익률이 63% 네. 수익이 났습니다. 이 종목 앞으로 어떻게 할까요? 이 종목이 이제 딱 매수한 지 한 달밖에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요. 오늘 고점 대비하면은 뭐 63%가 아니고 거의 70% 가까이 지금 수익이 나고 있어요. 제가 한 달 전쯤에 여러분들께 지정학적 리스크라든지 또 긴축과 관련된 우려 때문에 성장주들이 많이 조정받았는데 저점이 어느 정도 이제 확인이 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해두실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이제 NHN 벅스를 소개를 해드렸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심사 승인을 다시 요청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바로 이제 상한가까지 급등을 한번 했었고요. 그러고 나서 한 달 가까이 이제 행보를 하고 있다가 지난주부터 다시 이제 바닥권에 급반등이 들어와가지고 오늘은 이제 드디어 이제 구글 플레이, 구글 앱 스토어에서 싸이월드가 이제 최종 승인을 받았다. 실제로 이제 4월 달이 되면 우리가 이제 구글 플레이를 통해서 싸이월드 앱을 다운로드를 받을 수가 있게 된 거예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기대감 때문에 이제 오늘 NHN 벅스가 이제 또 급등을 하고 있고 한글과 컴퓨터 같은 이런 관련된 종목들도 동반해서 상승을 하고 있다. 제가 후속주로 말씀드렸던 이런 이제 어찌 보면 싸이월드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NFT라든지 메타버스라든지 이런 새로운 플랫폼 사업에 이제 투자를 하고 있는 후속주들을 꽤 많이 말씀드렸거든요. 큐브엔터도 마찬가지로 오늘 주가가 이제 장중에 거의 10% 가까이 급등을 하면서 바닥권은 상당히 지금 이쁘게 잘 돌아서고 있죠. 큐브엔터도 사실 완전히 저점 이제 18,000원대 부근에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거든요. 네. 목표가 21,000원인데 오늘 거의 뭐 21,000원까지 지금 다 올라왔단 말이에요. 큐브엔터라든지 다날, 뭐 네오이즈 홀딩스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된다. 아까 제가 오프닝 때 시장 전략 말씀드리면서 돈나무 언니가 다시 웃기 시작했다 그랬잖아요. 네. 실제로 이제 아무래도 아크인베스트와 같은 이런 이제 성장주들에 투자하는 이제 글로벌 펀드들도 신흥국 주식 비중을 좀 많이 줄이고 또 주식 전체적인 주식 시장에서 자금을 빼가지고 채권이라든지 달러와 같은 이런 안전자산 쪽으로 좀 자금을 좀 옮겨놨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뭐 통화정책과 관련된 불확실성도 좀 해소되고 있고 지정학적 리스크도 이제 어느 정도 완화가 되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빠져나갔던 자금들이 다시 시장으로 돌아올 거고 시장으로 돌아오게 되면 가장 먼저 이제 수급이 좀 들어오는 게 또 낙폭과대 성장 섹터 종목들일 수 있기 때문에 뭐 비덴트라든지 네오이즈 홀딩스라든지 다날이라든지 큐브엔터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좀 계속해서 보시면서 낙폭과대 성장 섹터의 종목들의 기술적인 반등을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낙폭 과대인의 성장주에 주목해 봐야겠습니다. 그럼 다음 종목은요, 바로 칩스앤미디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율주행 섹터가 연초에 되게 뜨거웠었잖아요. 네. 아직까지도 모멘텀 유효한 거겠죠? 좀 뜨뜻미지근해서 제가 이제 오늘 뭐 칩셋미디어는 주가가 좀 강하게 올라가는 건 아닌데 왜 좀 리뷰를 좀 해드리려고 준비를 해왔냐면 새로운 이슈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연초에 이제 애플카 이슈 때문에 차량용 반도체라든지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들이 또 상당히 강하게 한번 움직였었는데 지금 이제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이슈들이 애플이 이제 2024년부터 완전 자율주행 애플카를 상용화시키기 위한 그런 이제 사전 정지 작업들을 아주 빠르게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우디에 제가 차량용 이제 전장용 반도체 공장을 무려 11조 원 투자해가지고 공장 짓는다라는 말씀드렸었죠. 지난주 금요일 날은 또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테슬라가 차세대 전력 반도체를 국내에서 생산하는 걸 검토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네. 실리콘 카바이드 이제 전력 반도체를 이제 국내에서 생산한다면 그 관련된 밸류 체인에 속해 있는 종목 중에 가장 좀 눈에 띄는 종목이 바로 이제 ST 같은 종목이에요. 이 ST는 미국에서 이제 SK 실트론으로부터 실리콘 카바이드 반도체를 이제 갖고 와가지고 이걸 전력 반도체로 만들어서 실제로 현대 모비스 쪽으로 연간 한 200억 정도 지금 매출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ST뿐만 아니라 또 SEC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관련된 KC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이제 관련된 종목으로 부각이 좀 될 수 있기 때문에 차세대 전력 반도체 이런 것들이 다 애플카라든지 자율주행차하고 연결되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이슈가 끝나지 않았다. 분명히 제가 이제 이번 주는 어찌 보면 개별 종목들의 이슈에 따라서 모멘텀 플레이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차량용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도 좀 눈여겨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에서 다시 한번 리뷰를 해드린 거고요. 칩스앤미디어라든지 ST라든지 뭐 KEC 같은 이런 종목들을 또 주목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테슬라의 차세대 전력 반도체 모멘텀 여전히 유효하다는 의견 주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우리 시청자분 문자 사연 짧게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STX 중공업 매수가 7,277원에 32% 손실이 너무 커서 못 빠져나오고 있어요. 라고 하셨어요. 이게 이제 손실이 좀 커도 사실 이제 기다리면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게 좀 더 중요할 것 같거든요. 네. 저는 사실은 이제 지금부터는 경기 민감주들은 그렇게 뭐 재미있는 흐름이 나올 거라고 보진 않아요. 그래서 일단 손실이 좀 크더라도 다 매도를 못 하시면 뭐 절반 정도라도 좀 매도해서 나는 그래도 조선주를 좀 하겠다라고 하면 뭐 한국중공업이라든지 아니면 대우조선해양이라든지 이런 종목들로 좀 갈아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과감하게 이제 전량 다 매도를 하실 수 있다면 분할해가지고 좀 매도를 하셔서 다른 섹터의 종목들로 좀 종목 교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STX 중공업 상담 도와드렸고요. 우리 매니저님께서 오프닝 때 모멘텀 계속 종목별 장세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다음 모멘텀을 받을 종목, 원샷 원킬 종목 뭘까요? 오전만 하더라도 이 종목이 이제 안 움직였는데 오늘 이제 이쪽 섹터 종목들이 워낙 좀 핫하다 보니까 지금 주가가 조금 올라왔는데요. 22,000원 현재가로 국보 디자인이라는 종목을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아침부터 이제 상당히 좀 강하게 움직였던 테마가 용산으로 이제 대통령 집무실을 옮긴다는 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바로 맞은편에 이제 전쟁 기념관이 있고 그 다음에 미군 기지가 이제 저기 이제 이태원 쪽까지 이제 쭉 이어서 있잖아요. 네. 그쪽을 전부 이제 미군 기지를 이제 반환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용산에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미국의 센트럴파크 같은 그런 엄청나게 이제 대규모 공원을 이제 조성한다는 얘기가 있죠. 그런 이슈 때문에 이제 자연과 환경이 가장 먼저 이제 주가가 조금 강하게 좀 튀어 올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한가까지 갔죠. 자연과 환경은. 그 다음에 이제 시공테크가 20%가 넘게 이제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거든요. 국보 디자인도 약간 이제 그 종류의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조금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업 내용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려보면 국보 디자인은 인테리어 이제 전문 기업인데요. 인테리어라고 하면 보통 우리가 이제 주거용, 소위 말해서 이제 우리가 사는 아파트 이제 인테리어 하는 그런 이제 인테리어 기업이 있고 그 외에 이제 상업용, 호텔이라든지 병원, 관공서 이런 것들이 이제 인테리어 하는 기업이 있잖아요. 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이 국보 디자인은 말 그대로 이제 상업용 이제 건물들의 인테리어를 담당하는 기업들 중에 국내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이다. 제가 이제 준비해온 사진을 보시면은 최근에 이제 이 상업용 인테리어를 하는 기업들의 이제 수주잔고 이제 능력을 보면은 2018년, 2019년, 2020년 이렇게 이제 지금 3개년도 제가 준비를 해왔잖아요. 보면 2018년부터 국보 디자인이 계속 1등이에요. 상업용 인테리어 시장에서는 뭐 압도적인 지금 1등을 차지하고 있고 오늘 지금 급등하고 있는 시공테크가 2020년에 이제 시공 능력 인테리어 부문에서 한 4위 정도 이제 기록했던 회사예요. 오늘 시공테크가 20%가 넘게 이제 급등을 하고 있는 걸 보면 국보 디자인은 뭐 훨씬 더 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진을 하나 더 준비를 해왔는데 원래 이제 요 회사가 사실상 이제 상업용 이제 인테리어 중에서 지금 보시면 이제 왼쪽에 보이는 게 이제 호텔 카지노 얘기거든요. 호텔 카지노.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은 이제 위워크라고 하는 사무실 있잖아요. 네. 사무실 공간 이제 인테리어를 바로 이제 국보 디자인이 이제 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제 집무실 이전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다 없다 그걸 이제 따지기 전에 어쨌든 용산으로 이제 집무실을 이전하게 되면 대통령이 집무실을 이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속된 말로 뭐 대통령 집무실을 장차관이 쓰는 것처럼 그렇게 똑같이 쓸 수는 없으니까 나름대로 이제 그 시설들을 분명히 인테리어를 해야 될 거고 그리고 이제 각종 이제 구비 설비들이 계속 이제 좀 들어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인테리어에 대한 수요가 좀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제 국방부는 또 이제 합참 있는 쪽으로도 이전을 해야 되니까 네. 이전을 하면서도 분명히 또 인테리어라든지 이런 게 이제 필요할 거기 때문에 뭐 수주를 하고 안 하고는 나중 문제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시공테크라든지 자연과 환경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이제 급등을 하는 걸 보면 어쨌든 용산 이주와 관련된 사무실 이전과 관련된 이슈 속에서 테마로 한번 이제 부각될 수 있는 그런 만한 종목이 이제 국보 디자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고객별 이제 커스터마이징, 소위 말해서 우리가 커피숍을 하나 하더라도 점주가 이제 요구하는 인테리어가 있잖아요. 보통 우리가 이제 뭐 주거용 인테리어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요즘에는 이제 주거용도 사실 이제 규격화되어 있는 것보다는 일일이 이제 고객별로 커스터마이징을 많이 하는데 상업용은 이제 더더군다나 업무 효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따지면서 또 커스터마이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이제 시공 영역을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들, 레퍼런스를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이 바로 국보 디자인이라는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코로나19 상황에서도 2020년, 2021년 연속해서 이제 창사 이래 최대 매출을 이제 기록할 정도로 상당히 장사를 좀 잘하고 있는 기업이고 호텔이라든지 골프장, 리조트 이런 것들이 이제 고급 인테리어 시장에서도 상당히 좀 강점을 이제 가지고 있는 회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이제 주목을 해야 되는 게 사실은 이 국보 디자인이 작년 10월 달에 주가가 이제 아주 강하게 좀 급등을 했었는데요. 그때는 이제 뭐 때문에 급등을 했었냐면 이 회사가 미국의 해외 주식들을 투자를 잘해가지고 네. 대표적으로 테슬라 막 투자해가지고 시세 차익을 막 600억, 1000억 정도 막 시세 차익을 거뒀다. 이게 되게 이슈가 되면서 작년 10월 달에 이제 국보 디자인이 3만 원대까지 이제 급등을 했었거든요. 여전히 이제 테슬라에 대한 어떤 시세 차익이라든지 평가 차익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당장 현금화할 수 있는 현금성 자산을 한 1,900억 이상 들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규 수주를 하거나 뭘 하더라도 탄탄한 이제 재무 구조를 이제 바탕으로 해서 다른 이제 시공업자들 아무래도 이제 인테리어 기업들 아까 제가 사진을 한번 보여드렸다시피 상장된 기업은 지금 국보 디자인하고 시공테크 딱 두 군데밖에 없잖아요. 그 정도의 이제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영세한 기업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 자금력이 상당히 좀 크고 재무 구조가 탄탄하다 보니까 대규모 인테리어 예를 들면 이제 이번에 용산으로 대통령이 집무실을 옮기는 것 같은 이런 거 뭐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전 비용이 한 500억 정도 든다라고 하잖아요. 상당히 이제 큰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대규모 프로젝트에는 국보 디자인이 상당히 좀 차별화된 강점을 좀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가격 전략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000원 현재가로 편입을 했는데 지금 주가가 조금 튀고 있는데 목표가를 제가 조금 수정을 할게요. 25,000원을 원래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매수가를 한 1,000원 정도 지금 올려서 잡았기 때문에 26,000원 정도로 1차 목표가 제시를 좀 해드려 보고요. 손절 가격은 19,000원 정도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따른 수혜주로 오늘 국보 디자인 편입해 주셨습니다. 오늘 또 무료 방송 준비되어 있죠? 네, 오늘 오후 4시에 이제 무료 공개 방송 진행해 드릴 텐데 오늘 월요일이잖아요. 이번 주에 이제 시장 전략 좀 말씀드리고 아무래도 이제 개별 모멘텀이 부각되는 종목들이 이번 주에 조금 뜨거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 선별해서 자세하게 조금 분석을 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올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